현재 중국에서 한국을 향해 단기 비자 발급 금지 보복 조치를 내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자 전격 발표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해 큰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유독 한국에만 비자 중단을 해버린 걸로 보이는데 그 조치가 강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비자 중단을 내린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 다양한 나라들은 그 리스트에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국제 대형 통신사 로이터는 일본의 속보를 낸 것을 보아 일본은 비자 발급 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단순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한국은 중국과 최대 무역국이었고 지리적 이점으로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어 상업무역 비자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강력 조치입니다. 실제 주한 중국 대사관은 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상당한 범위의 비자를 중단하며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90일까지 중국 내 체류가 가능하던 M비자가 발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중국 정부와의 방향과도 정반대라 논란이 되는데 현재 중국은 모두 개방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출입국을 모두 금주에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중국에 간단한 검역 신고만을 하면 누구나 입국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역행하여 한국에만 비자 발급을 중단해 입국이 되지 않게 실행한 국면인데요. 우선 이러한 배경을 보면 중국 정부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검역 강화를 한 것에 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홍콩, 마카오 정부까지도 미국, 일본 등의 서한을 보내 검역 강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는 XBB 변이가 퍼져 있고 중국보다 심각한데 왜 검역을 강화했냐고 항의했고 한국, 일본 등에도 사전 PCR 검사에 대해서 비과학적 조치라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중국 대사관의 PCR 검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즉시 불쾌해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자 조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발생했냐는 것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 늘 한국에 보여온 태도인 길들이기라고 풀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중요 길목에 한국의 문제를 삼고 중국에 똑바로 처신하라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특히 왕이 외교 부장 시절에 대놓고 미국과 중국 둘 중 어느 편에 설지 처신하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가속화하자면서 달래기도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피크를 달렸던 것은 사드 보복으로 미국의 사드를 한국에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보복을 했고 아직도 한한령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선택해서 제2의 사드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여행을 시작했다는데 막아서는 국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일각에서는 비자 상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중국의 단기 비자를 중단했기에 상호주의로 중국이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사관 공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차별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했으며 한국 측에서 다시 단기 비자 발급을 풀어준다면 중국은 다시 조치해보겠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고 풀이됩니다. 많은 나라들은 검역 강화까지만 했고 비자 발급 중단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은 거기까지만 참았지만 비자 발급 중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한국에 보복한 상황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애초에 중국은 한국의 여행 비자를 막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코로나가 심각하다며 한국인이 애초에 중국에 여행을 못 오게 차단해놨습니다. 자신들은 제로 코로나로 청정 영역인데 한국에서 절대 중국에 못 온다는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가 심해지자 한국이 중국 단기 여행 비자를 막은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상호주의로 중국 비자를 막아놓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서로 여행 비자가 막혔으니 같은 것인데 중국은 사업 부분까지 더 심한 조치를 내려 보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한국의 단기 비자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중국은 애초에 한국에 대해서 상호주의로 대하지 않았으며 항상 더 심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때 중국은 과도하게 3주간 격리를 시행했는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비자를 발급 중단하기도 해왔습니다. 한한령 때는 한국 제품을 해관에 몇 달 동안 묶어도 한국에 수조 원 이상 천문학적 피해를 입혔으며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 때에도 세관에 묶어도 한국을 고통스럽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상호주의는 거의 없었고 과거부터 한국에 대해 항상 더 거센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보다 약소국들로 판단된 국가들에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을 써왔는데 특히 예민한 코로나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과 감히 중국 비자 제한을 했느냐는 부분이 큽니다. 문제는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앞서 논의되었듯이 한국은 미우나 싫으나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 구역을 크게 줄였고 한국 길들이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어느덧 한국의 최대 수출 흑자국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존재하며 더욱 중국을 큰 곤란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우선 대중국 무역 수지는 현재 한국이 20위 밖으로 추락할 정도로 한국은 탈중국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 것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는 코로나 영향이 매우 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상 중국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중국 공장이 문을 닫고 동남아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핑계로 수많은 공장을 강제로 닫게 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자 유치가 필수인 중국 지방정부의 오히려 독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사실상 부동산과 외국 자본으로 그 경제를 지탱해온 사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헝다 사태 이후에 최악의 국면으로 최초로 중국 정부 부양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기만 정책을 펴는 중국 정부 때문에 아파트 대출금 납부도 거부하는 상황이죠. 부동산 위기 원흉이 된 헝다는 회장이 직접 나서 2023년엔 빚을 갚고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빚만 360조 원 규모의 사실상 벼랑 끝에 몰려 있어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부동산이 추락한다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외자까지 탈출의 이중고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를 먹여 살리던 애플과 같은 대형 기업이 대거 인도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으며 삼성이나 LG도 많은 사업 부분을 베트남이나 기타 국가로 계속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지금 보복할 상황이 아닌 것은 반도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라인이 중국에 있으며 현재 미국과 반도체 과학법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은 금주에 한국도 대중 반도체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인 상황입니다. 전세계 반도체 수요 절반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과 대만 등 모두에게 타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과 같은 주요 공급처와 갈등이 가속화되고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면 중국은 각종 첨단 분야 물품 생산이 마비되는데 올해 들어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반도체 개발에 돈을 쏟아붓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실제 중국 정부는 지금 수렁에 빠진 부동산을 살리는 게 중국 경제의 제1 급선무입니다. 매년 천문학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위해 누적 금액 수백조 원을 써왔지만 번번이 허공에 날렸습니다. 결국 현 상황은 더 이상 반도체에 돈을 낭비할 수 없고 부동산과 내수 경제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한국을 홀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멀어짐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지만 반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뒤처질 것입니다. 중국은 AI,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산업에서 확실히 미국을 앞선다는 계획이지만 무산, 지연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대신에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차지하던 생산을 대신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위험한 사업의 장소로 보고 있으며 이번 제로 코로나 기간 3년이 그것에 방점을 찍었고 중국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소비재 기업은 중국 인구에 의존하고 있기에 쉽게 기세가 빨리 꺾이지 않겠으나 다른 동남아 지역도 성장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파이를 상당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러한 보복 조치는 중국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얼마나 더 악화되고 한국을 불편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